안녕하세요. 알바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구하고 있다는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지금 아르바이트 구하는 중입니다. 단기 고액 알바가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무려 하루 일당이 10만 원에 잘해주신다면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현재 미성년자인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미성년자들도 가능합니다. 주변 선배나 친구들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땡땡 고등학교 CC 알죠? 아, 네, 그 선배도 하고 있나요? 아, 그럼요. 페북이나 인스타에서 관련 글 못 보셨어요? 아, 본 것 같아요. 선배 계정에도 가끔 올라오던데 그게 진짜였군요. 네네. 주변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봐요. 아, 저 그럼 돈도 급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통화의 이상한 점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보이스피싱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어쩌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당했다는 소식까지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이스피싱이란 말이죠. 보이스와 피싱이 합쳐진 말입니다. 아, 패싱이 아니라 패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낚시 즉 개인정보 사기입니다. 이 피싱이란 가짜 금융기관 웹사이트나 위장 메일을 이용해서 개인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사이버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싱의 목소리를 뜻하는 보이스가 합쳐진 것이 우리가 녹음본에서 들었던 보이스피싱입니다. 음성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라는 뜻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를 얘기하죠. 사실 성인분들이라면 앞서 들려드린 전화를 받고 고액 일당을 준다는 말에 바로 이상한 점을 느끼고 끊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돈을 빠르게 벌고 싶은 청소년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피해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범죄들이 파생되었는지 알기 위해 당사자들과 연락을 취해 보았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청소년 보이스피싱에 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에게 녹음본 보내주신 피해자분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아, 혹시 그렇다면 저 전화 상황이 어땠는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돈도 급하고 받아 쓰는 용돈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더 쓰고 싶단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찾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많이들 쓰는 알바 사이트나 이런데 지원서를 올려뒀죠. 그쪽에서 연락이 먼저 온 건가요? 네,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일단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란 게 너무 끌렸고 저희 청소년 입장에서 10만 원이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학교의 선배도 하고 있단 말에 아, 믿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 알바는 어떤 알바였나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같은 학교 친구의 체크카드를 훔쳐서 건네주거나 퀵서비스로 가장하고 돌아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인 수거책이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맡기라고 속인 후 저같이 SNS 등을 통해 모집한 청소년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 수금책,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주고 피해금 입금될 경우 ATM 등을 돌아다니며 즉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인출하게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재택알바, 단기알바 등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저희 같은 청소년들에게 카드 대여비 또는 일정 수수료를 약속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통장 카드 대여자와 같이 역할들을 나누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했어요. 또 대출 같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대리입금이라는 명목하에 5만 원이나 10만 원 등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계속 받아가고 개인정보나 부모님의 개인정보까지도 빼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범죄인지도 잘 몰랐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라고 하길래.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전화 혹은 SNS 게시물을 보고도 속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당하기 전에는 잘 모른다고들 하죠. 이러한 수거책과 인출책 알바로 뽑힌 학생들이 대략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9? 18? 놀랍게도 13살의 초등학생 아이들조차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작진들이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서 고액 알바 간단 알바라고 검색하면 남녀 모두 가능한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최하 50만원 등 업무 내용이 불분명한 구인 게시물 수십 개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인 게시물에 청소년인데 가능한가요? 와 같이 연락을 했을 때 미성년자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원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친구에게도 사기를 쳐가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에 당한 청소년들 또한 있겠죠. 그렇기에 저희는 B씨에게 사기를 당한 동급생 F씨를 찾아가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B씨에게 사기당하셨다는 F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랑 B는 절친한 사이였는데요. 그래서 B가 사기를 쳤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하고 어안도 벙벙하네요. B가 갑자기 평소에 묻지도 않던 체크카드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야 친구니까 이것저것 얘기해줬죠. 게임이나 포털 사이트 가입할 때도 다 쓰고.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도 그냥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 개인정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B가 제 체크카드를 훔쳐서 대포통장으로도 쓰고 개인정보도 퍼졌더라고요. 체크카드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청소년들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체크카드 양도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제대로 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나 보이스피싱 대처에 대해 미흡한 지식들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 측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문가분을 모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보이스피싱 사례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려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이스피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하셨던 SNS를 통한 사기 알바 또한 보이스피싱에 속합니다. SNS에서 고액 알바와 같이 단기 급여가 굉장히 높고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들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직접 연락이 오거나 먼저 솔깃한 알바 제의를 받았을 때도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전화번호를 조회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찾아봐야겠죠? 하지만 대가 없는 돈이란 세상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액인 알바와 관련된 요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학교 동급생 혹은 선후배가 미심쩍은 알바를 함께 하자고 할 때는 물론 개인정보를 묻거나 체크카드 혹은 통장 대여를 요청할 경우에도 절대로 함께하거나 정보, 물품을 건네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및 금융과 관련된 정보 제공 혹은 물품을 대여해준다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담자가 될 수도 있으니 언제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무리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으며 청소년일지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가담한 책임은 피할 수 없으니 꼭 이를 명심하고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미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기 전에 청소년분들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이나 SNS에서 보이스피싱범 참교육과 같은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못 알아듣는 척 농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전화를 길게 끄는 등의 연락을 하고 SNS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따라하여 보이스피싱범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조용히 자극하지 않고 전화를 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처 방안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청소년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경우 후에라도 수상함을 깨달으셨다면 빠르게 그만둔다고 말하거나 약속된 장소에 보호자를 대동하기 혹은 112에 연락하여 신변 보호와 신고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에는 따로 신고할 연락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112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보이스피싱에 당해 돈을 이미 송금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대리입금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에 쏘가 돈을 이미 송금하셨다면 먼저 송금은행 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에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확인원은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이후에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합니다. 은행원에 이를 제출한다면 마지막으로 지급 정지된 계좌, 즉 사기 이용 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시 행동 요령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해주세요. 이 시스템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당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보세요. 몰랐던 계좌나 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악성 앱이 설치된 본인 전화기로 전화할 경우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므로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기 때문이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예방법들과 행동 요령을 숙지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을 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청소년들이 이용되거나 피해받지 않는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